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돈워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가령 갭 하락을 하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또는 또 갭 상승 출발을 하면 그대로 가면 좋은데요. 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좀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을 계속 연일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갭 상승 출발을 해서 또 산뜻하게 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에 좀 마감을 했죠. 그래도 코스닥은 어쨌든 종가 지수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만 반도체 엔터, 이 대장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마켓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A라는 종목, 뭐 B라는 종목이 좀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펼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은 단기 대응을 하면서 흔히 말해 잔발발이, 잔발 스텝으로 뭐 작은 수익이라도 좀 만족을 하고 1루타, 출루, 번트라도 좀 돼서 또는 뭐 데드볼, 뭐 야구를 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항상 풀베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어깨에 힘을, 전체적인 힘을 좀 내려놓고 보유 종목 그리고 또 현금 이 비율을 좀 강약 조율을 좀 하시면서 또 전체적인 스탠스는 중립적인 스탠스, 공격이 아닌 보수도 아닌 중립적인 스탠스로 다만 수익 면에서는 한 방에 뭐 3루타, 장타, 홈런을 치는 것보다는 1루타로 좀 수익 쌓기를 가자. 그러면서 가령 좀 물려있는 종목들을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을 일부 조금씩 신규 종목에서 수익을 좀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담보로 좀 가령 골치 아픈 종목들을 좀 물량을 좀 떨어내고 그런 식으로 종목과 현금의 비율을 좀 흔히 말해 포트 관리를 하시면서 간다면 좀 더 힘이 나지 않으실까 좀 싶고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위로도 크게 상승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요. 아래로 쏟아지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장이 우상향으로 간다 한들 상단을 뚫고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5월 하순경에 또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때가 이제 변곡 요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한다 할지라도 또 5월 하순경에 변곡. 그러니까 앞전의 흐름을 반대로 트는 변곡의 모습이 6월경에 그러니까 5월 하순부터 6월경에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아직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그 6월을 좀 바라보고 그래서 그 6월만 좀 또 잘 견뎌내면 그 여름만 잘 견뎌내면 또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앞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자. 어떻게든지 수익이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먹고 또 현금화하고 좀 빨리빨리 회전을 좀 시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향후 하반기, 3분기, 4분기를 바라보면서 좀 흔히 말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오히려 빠질 때 내려와라, 줍줍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타결이 극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거라 봅니다만 만일 하나 미국 부채 한도가 협상이 안 되거나 혹은 협상 타결은 되었지만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이 혹시나 떨어진다면 등급이 하락한다면 시장에 강하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투자자분들께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유비무환의 스탠스로 주가라는 게 상승만 할 수 없잖아요. 하락도 합니다. 그리고 횡보도 합니다. 반대로 또 주가라는 것이 하락만 하진 않습니다. 하락 다음에는 반드시 반등이 있기 마련이니까 항상 그 파동, 주가의 파동, 웨이브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을 했느냐, 내 종목이 상승을 했느냐, 상승 다음에 무엇입니까? 조정이죠. 횡보라든지 하락을 하든지.
또 내 종목이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락 다음에는 반등 혹은 행보. 딱 그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럼 또 다음 게 나오겠죠. 그래서 좀 유연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 워리. 우리 코너답 이름 딱 돈 워리잖아요. 자, 돈 워리 스탁. 여러분들도 돈 워리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얘기는 이 정도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돈워리 포트의 편입 종목 리뷰하면서 또 신규 편입 종목도 알아보는 알찬 보람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또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종목 상담이라고 또 바라보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시청, 또 문의해 주신 분들은 어찌 보면 종목 상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은 종목 상담이라기보다는 이런 특정 A라는 종목이 있구나. 그런데 그 종목을 바라봤을 때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며 또 그 종목을 바라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느 자리가 맥자리고 또 그 가운데 주가의 어떠한 패턴들, 주가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왔는지 그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또 분석도 해보고 공부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 또 주식 투자하심에 있어서 시장에 수많은 이슈와 재료, 모멘텀이 있을 텐데 최대한 제가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투자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뭐 시장이라든지 또 섹터나 종목들, 특징 종목들을 제가 또 발굴을 해서 또 말씀도 드리고 투자에 또 용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하단에 제 노란 톡방 여기 QR코드 나가시죠? 그래서 핸드폰에 카메라 여셔가지고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제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려주셨고요. SMCNC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SMCNC 매수가는 5,100원이시네요. 아이고, 상당히 높으시다. 비중은 15%시고요.
네, 비중은 30%. 근데 이제 비중도 비중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 저는 종목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 투자자분들의 투자 원금, 전체 운영자금,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비중은 저는 30%가 아니라, 뭐, 40, 50, 때론 차마 이제, 올인, 풀베팅 이런 말씀은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최대한 한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가령 100만 원 매수해서 50% 수익이 났다. 상당히 수익률은 대단한 거잖아요. 50% 수익률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혹은 100%의 수익률이다.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 사서 100%의 수익률이다. 수익금은 100만 원. 1억 투자해서 1%만 수익 나도 100만 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중은 우리가 이제 포트 전체적인 그러니까 각계 전투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이길지라도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수많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자, SMCNC 종목만 놓고 본다면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지금 상당히 뼈 아프고 시라리고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지금 40%가 넘는 손실이잖아요. 수익도 아니고 비중도 30%면. SMCNC 이전에 요 구간이잖아요. 너무 제가 안타깝고 속상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감정이 이입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얼만큼이나 제가 속상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전에 한번 문의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SM 지분에 의해서 어떤 이슈로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제자리, 딱 그 자리는 다 간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자리 약 3,000원 초반대, 3,000원까지 무너지면서 오늘 이제 2,800원까지 왔는데요. 자, 이 구간은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다. 이 구간은 이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는 이제 3,000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3,000원대는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 흐름이 중요하겠죠. 근데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5,100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뭐 추가 물타기를 더 하실 거예요? 뭐 얼마든지 물론 이 종목에 내가 정말 사활을 걸고 시간과 기간과 가격을 위아래 열고 내가 SMCNC라는 종목을 뭐 때론 비중 지금 현재 30%인데 가령입니다. 예를 들어 뭐 비중 60, 비중 90 총 공격 배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못할 건 없죠. 다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시간을 갖고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을 하면 안 되죠.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마이너스 45%를 손절을 하면 손실을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45만 원 손실 확정 그리고 55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55만 원으로 45만 원을 벌려면 몇 % 수익 내야 돼요? 거의 지금 100%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SMCNC라는 종목을 손절하고 B라는 종목으로 갈아탔다. 그럼 여기서 지금 100% 수익을 내야 내가 지금 또이또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올라오면 좀 더 힘들겠지만 마음은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이 종목을 자르고 어느 종목으로 갈아타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CNC뿐 아니라 지금 이런 뭐 다른 종목이라도 만약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이 현재 뭐 30%, 40% 때론 뭐 그 이상의 손실인 종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속상하죠. 마음 안타깝고 진짜 욕도 뭐 몇 바가지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포기는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시장 그 종목이 뭐 흔히 말하는 상장 폐지의 버금에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자르는 게 맞죠. 그죠? 상장 폐지나 뭐 마이너스 80%, 90% 간다면 차라리 마이너스 30, 40에 자르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이너스 30, 40 때론 혹은 그 이상의 손실이라면 그걸 함부로 매수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매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견디세요. 견디시고 다만
반등이 나와서 3,000원 구간대, 3,000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움직임을 보시라 이거죠.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지, 새로운 이슈가 좀 붙는지, 또 이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혹은 시장에 해당 종목 기업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 종목 공부를 하세요. 스스로 해야 돼 이거는. 왜? 5,100원에 비중 30%를 사가지고 이걸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초기에 불을 끄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 장기 투자하겠어 좋습니다. 그러면 비중 30% 들어가실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죠? 뭐 비중 5%씩 6번에 혹은 비중 10%씩 3번에 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 보셨다면 아마 좀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좀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속상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시점은 한번 견뎌보세요. 아셨죠? 오히려 지금 없는 분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매력 있는 가격대니까 이제 와서 손절을 확정하지 마시고 손실을 확정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견뎌보시고 다만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일봉상에서 여기 이제 가격으로는 3,000원입니다. 3,000원에서 3,000원 중반대까지 한번 견뎌보시고 그 구간대에서도 힘이 없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청자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손실인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종목은 도저히 너무 멀리 갔고 이 종목은 진짜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라고 한다면 한번 한 주만 팔아보세요. 한 주만. 너무 짝사랑하면 안 돼요. 그죠? 짝사랑도 너무 길게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 주만 팔아보신다면 그 다음에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종목에 바라보는. 그리고 비중 70%가 현금이 70%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이것도 뭐 다른 종목이 있으시겠죠. 최대한 현금으로 신규 종목을 발빠르게 뭐 5%라도 수익, 적어도 한 뭐 3%라도 수익을 이렇게 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그 수익만큼 여기서 떨어내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안 배우면서 가져가야지 얘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이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은 사실 뭐 크게 우려하는 종목, 나쁜 종목은 아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매수했던 시점이 하필 이제 SM의 아주 지분 때문에 아주 슈팅이 나왔었던 흔히 말하는 상투,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자리에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5,100원이면.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매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사서 수익도 낼 수 있는데 저는 뭐 5,000원, 5,100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다만 기술적으로 친다면 이런 자리가 이탈이 됐을 때는 좀 불을 끄거나 혹은 좀 일찌감치 불을 끄거나 아니면 비중이라도 좀 줄였다가 가령 여기서 비중 30%가 있었다면 주요 맥자리가 이탈됐을 때 반절은 줄이는 거죠. 혹은 3분의 1이라도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사면 그 공백만큼 내가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격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좀 이 종목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SMCNC라는 종목이 답답해서 전화에 이제 문의를 주셨을 것 같은데요. 종목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너무 워낙 뜨겁게 달궜잖아요. 뜨겁게 달군 이벤트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기술적이 됐든 뭐 기본적인 모멘텀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분의 어떤 마음가짐 앞으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내가 전체 전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종목은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워낙 SM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하이브랑 해서 엔터 쪽에. 엔터도 지금 이제 바람 또 불고 살아나고 있는데
예, 이 종목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고 간에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 3,000원짜리가 맥자리였는데 지금 여기도 살짝 이탈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뭐 한 주, 두 주씩 한번 팔아보고 내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마음가짐을 좀 다시 점검해 보시고 또 남은 돈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공략하셔가지고 그 종목에서 한 방에 막 많이 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또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루타라도 치자, 단타라도 치자. 단타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짧게 수익을 좀 창출해서 그 수익만큼만 한번 떨어내면 아마 투자에 대한 전환, 생각의 전환이 투자의 어떤 혁신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변화를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격이 5,100원이시고 비중이 30%인데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세요. 혹은 여기서 손절을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저는 추가 매수는 만일하나 추가 매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그러나 손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말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서현이와 올려줬고요. 매수가는 21,900원이시고 비중은 15%시고 네. 자동차 좋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서현이와 이슈도 좀 좋은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화답을 한 거 아닌가. 뭐 차트 보면서 계속 말씀 이어갈게요. 그래서 섹터도 좋고 주가의 어떠한 이슈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훨훨 날아올랐고 그런데 참다 못해 21,900원이면 약 2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고점이 22,850원입니다. 이렇게 속상하죠 다들. 그래서 물론 21,900원에 사셨을 때는 22,850원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죠? 더 올라갈 거라 보고 매수하셨겠죠.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한번 이건 이제 기술적인 건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매수를 할 때 우리가 뭐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저는 이따금씩 연해 그 봉도 한 번씩 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조금 여유를 갖고 막 부랴부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무엇을 어떤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서 사든 뭐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든 좀 다 따져 보시잖아요. 그죠? 그냥 가자마자 바로 사진 않고 이것저것 이거 가격은 얼마인지 얘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얼마인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서치하시잖아요. 꼭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뭐 물론 이제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 종목을 사는데 여러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다만 매수를 할 적에 왼쪽에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을 이어오는 왼쪽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구간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신고가다. 그러니까 신고가의 장점은 아무도 고점을 모른다라는 어떤 엄청난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만 고가에서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아파요. 조금만 아프면 괜찮은데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21,900원이면 뭐 가격적으로 러프하게 한 10%이지만 지금 고점이 22,850원이라는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아래로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구름대 이 하단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20일 이평선, 빨간 선인데요. 20일 이평선에서는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주가와 이평선은 무조건 만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아셨죠? 연인들도 그러죠? 연인들도 그러잖아요. 만나면 그냥 싸우고. 헤어지던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죠? 주가 이평선도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어떤 극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서현 이화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약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봉상 21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흔히 말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주가가 스스로
내려와서 이동평균선을 만나든지 왜? 만나야 하니까.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 주가가 내려와서 이 이동평균선을 만나든지 또는 주가는 위에서 놀고 있고 주가는 위에서 왔다. 왜 이래?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평선이 쭉 오빠 나왔어 이렇게 만난다고. 아셨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이제 가령 보유 수익도 좀 챙기면서 보시고, 응?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얘가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곧 내려올 수도 있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래. 그러면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또 한번 투자에 대한 팁, 조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서현 이하는 현재 5일 이평선이잖아요. 딱 지금 5일 이평선 오늘 저가 지금 딱 지지받고 음봉인데 살짝 아랫골에 달았는데요.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여기 자리 19,000원 자리를 바로 갖다 붙여주면 땡큐 얼른 분할 매도로 서현 이화라는 종목이 나쁘니까 파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가 단기 매우 많이 고점의 가능성이 보이니 좀 올라갔을 때 팔고 혹은 물량을 좀 줄여서 내려오면 사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내일 반격이 나서지 못하고 밀렸을 때는 주가가 내려와서 빨간 선을 만나든 주가와 이 빨간 선이 올라가서 절중해서 만날 겁니다. 거기가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키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거기서 이제 추이를 보고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좀 올려주셨는데요. 흥국 FMB. 제가 평소보다 목이 좀 잠겨서 그렇습니다. 목소리 전혀 깔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흥국 FMB 매수가는 3,442원이고 비중은 10%시네요. 이게 이제 흥국 FMB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좀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다 같이 우후죽순 빠졌다가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다 같이 좀 올라왔는데 보세요. 800원에서 5,800원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음료 쪽 이 흥국 FMB는 이제 뭐 마켓 컬리가 됐든 뭐 이제 한마디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좀 수혜를 받았었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모두 제자리 어떤 이벤트성, 이슈, 테마의 경우는 그냥 생태가 그래요. 얘네들은 올랐다가 다시 그 자리만큼 내려오는 게 당연한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적으로 수익 창출 실적이 나와서 또 강력한 호재가 나와서 가는 게 아니라면 이제 일시적인 거잖아요. 어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다시 모두 제자리 그 자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금 딱 이제 현재 구간 가격대에 맞물리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딱 이 정도. 코로나 사태로 터지기 전에가 약 2,200원, 2,000원 초반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2,000원 후반이잖아요. 왜? 작년 하반기에 이미 2,000원 찍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 매수가가 3,400원이시면 조금 이제 어쨌든 뭐 손실입니다만 어느 정도 손실입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약 한 17% 정도 손실 중인데 이 정도면 뭐 17%가 하락 손실 중인데 이거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세요가 아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흥국 FMB의 주가의 위치가 지금은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투자에 크게 이제 거래량도 없고 계속 답답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혹은 또 신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굳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딱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금 한번 견뎌보시고 3,000원 여기 연초에 뭐 1월 13일경에 나왔었던 자리 있잖아요. 3,000원 초반대 요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 차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또 흐름을 뒤집어 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희망을 갖고 다만 거래량이 너무 없죠. 주가가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런 종목은 또 한번 움직이면 이슈 붙으면 달고니까 그때 이 종목으로 많이 수익을 내야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오면 차라리 장중에 만약에 이걸 계속 바라보고 있기 힘드시다면 또 이 종목 바라보고 있는 것도 힘차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뭐 주가가 움직여야지 뭐 좀 바라보지.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러프하게 항상 그냥 러프하게 걸어 놓는 거야. 혹은 한 주씩이라도. 그러면 언젠간 얘가 슈팅이 나올 거고 그때 내가 다른 일을 보더라도 매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지만 곧 여기서 말한 곳은 뭐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분명 움직임이 한번 나올 겁니다.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고 그 맥자리는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원 후반인데 3,000원과 3,000원 초반 자리에서 이제 또한 큰 혹은 중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문의 주시면 그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홀딩. 뭐 강력 매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워낙 이제 주가 움직임이 답답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 너무 또 답답해.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일부는 신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이것은 홀딩. 비중 한 10%시니까 비중이 뭐 그렇게 또 무리는 없으시잖아요. 다만 근데 이 종목을 내가 미리 좀 사가지고 가져가겠다라고 하기에도 이제 운영 자금에 따라 또 투자자분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비중 10%에서 그 이상 초과로 담을 정도의 가치 매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혹은 꽉 깨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고 다른 일 보세요.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면서 수익 창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번 턴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셨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올려주셨네요. BC, NC. 참 여러분 핸드폰 다 드세요. 핸드폰 다 드십시오. 손 번쩍 핸드폰 드시고 카메라 여시고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 한번 딱 하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뜰 겁니다. 그래서 터치 하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또 노란톡이 열리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고 주식 투자하실 때 뭐 저도 때론 전문가 입장이지만 혼자 투자하면 외로워요. 때론 쓸쓸하기도 하고 고독하죠. 그런 가운데 뭐 매일매일 내가 매수한 종목이 그냥 바로바로 수익이 나면 또 신나지만 그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는데 그때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또 잡아주고 멘탈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투자하심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면서 최고의 최선의 파트너가 되도록 제가 또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NC 종목 이어서 BCNC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7,189원. 뭐 상당히 이제 분할 매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D가 원자로 떨어질 정도면. 그리고 비중은 10%시고.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로 하셨는데 17,189원이시라고 하면 그냥 러프하게 1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위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최근에 안 하고 또 과거에 하신 걸 수도 있겠고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올려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죠? 그리고 매수가 대비 약 한 10에서 15% 레인지시고,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앞전에 봤던 흥국 FMB도 그러고 BNC도 그러고 종목에 대해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섹터가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종목이 좋으면 뭐합니까? 시장에서 수급, 매수세에 대한 눈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올라가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메모지 있으신 분들은 적어보세요. 메모지 준비, 볼펜 준비하시고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추천 우리 신규 도너리 편입 포트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었지만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뭐 따상을 하든 그러지 못했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상승을 하고 어느 순간 빠지거든요.
거기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항상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 반절은 무조건 빠져요. 예. 적어도 3분의 1. 예? 약 30에서 40% 또는 50에서 60%는 빠집니다. 빠지고 반등이 나와요. 얘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고점 대비 제가 지금 대충 찍었는데 33,700원 대비 여기가 약 60% 정도거든요. 빠지니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있었네. 그전에도 여기죠. 고점 대비 약 46%, 그러니까 40에서 50%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반등이 나와요. 얼마나 반등이 나왔는지 찍어 보겠습니다. 예, 대충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약 30%가 반등이 나와요. 고점 대비 40에서 50% 정도 빠졌다가 저점 대비 또 30% 올라가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했을 적에는 여기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왼쪽 어깨가 있는지를 보세요. 왼쪽 어깨 혹은 왼쪽 머리가 있는지를 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왼쪽 어깨나 왼쪽 어깨나 가운데 머리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앞에 있어. 그러면 아직 고점은 여기가 고점인 거니까 현 시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지만 왼쪽에 높은 산이 없다면 지금이 현재 고점이거나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씩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자. 예, 맛있는 것도 때론 혹은 공갈빵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속빈 강정처럼 지금 종목이 상당히 신고가를 치고 가지만 신고가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해요. 천하무적. 그러나 두 번째는 언제든지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점이 형성이 됐다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BCNC라는 종목이 33,700원이 고점이었구나. 라고 그것을 파악했다면 이제 신규 상장주에 제가 투자 팁을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 적어도 상당히 아무리 강한 종목도 약 30-40%는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반토막,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50%에서 60% 정도까지는 빠져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노리실 거라면 그런 자리를 노리시면 좋겠죠. 아셨죠? 여기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하락,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고점 대비 적어도 30-40% 빠진다. 혹은 50-60%도 빠질 수 있다.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이며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수익 실현을 해나갈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는 방법은 상장 당일 이제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고점 찍고 내려옵니다. 그 어떤 종목도 아무리 대형주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 고점 대비 그 낙폭을 예측을 해서 그런 자리에서 저점 바닥을 잡는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돌아와서 BCNC라는 종목은 13,450원이 저점이냐? 저점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이렇게. 그래서 13,450원을 안 깨고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러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13,450원을 깬다면 또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어떤 작업? 바닥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3천장, 3바닥. 그러면 BCNC라는 종목은 3바닥입니까? 아닙니까? 3바닥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3바닥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있는 13,450원이 깨지지 아니하고 돌리면 3바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깨지지 아니하고 돌린다고 해서 무조건 3바닥은 아니죠. 왜? 이제 위에 있는 맥자리, 맥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고 요 상단을 돌파를 해야겠죠. 여기를 비로소 돌파를 해야 13,450원 1월 3일 저점을 깨지 아니하면서 현 구간대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약 19,000원에서 2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비로소 이제 새롭게 이 종목은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매수가 17,000원이시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뜬금없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악재가 쏟아져서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유념하셔가지고 또 무조건적으로 와 그래? 쓰리 바닥이야? 그래? 19,000원 2만 원 뚫으면 날아가는 뭐 그거는 베스트 좋았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다음 한 수, 두 수를 미리 좀 보고 그다음 미리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BC, NC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알려주시고요. 네, 네, C대. 네, 네, C 하길래 왜 그러시나 했습니다. 저한테 C의 매수가 비중이나 또 네, 궁금한 점 27,000원, 말씀해 주시면 15%.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27,000원이시고요. 15%고요. 네, 비중은요. 15%요. 아, 15%. 예.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매수가 대비 약 한 30% 정도 빠지셨고 비중은 15% 정도시고 C2랩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잘못 발음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쪽이고 일단은 종목에 대한 이 메타버스는 아시나요 혹시? 네네. 예, 뭐 메타 플러스 버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메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SNS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어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서도 메타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에서는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중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밝게 보일 수 있는 섹터 중에는 맞아요. 아셨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래, 이러이러한 종목은 이러이러한 섹터야, 이러이러한 산업이야. 이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대. 그래서 나 이 종목은 매수를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홀딩해서 흔히 말하는 존버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막상 주가가 그러지 아니하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거기서 어머머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고통스럽죠. 힘들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많이 변했죠. 너무 힘들었죠. 처음에는 엄청 좋다고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래 간다더라, 뭐 엄청 좋은 종목이라더라, 그죠? 그래서 샀는데 조금 내려올 수 있지 뭐 괜찮아 뭐 한 번 더 사지 뭐 네, 조금 더 맞아요. 내려와 또 한 번 더 사지 근데 막상 더 내려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 내가 가는 산이 맞나? 이렇게 또 의심할 수 있어요. 맞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을 그래서 투자하실 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고민은 매수를 할 때 고민을 하시고 혹은 1차 매수 정도 한 이후에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고민을 하지 마셔라. 그럼 어떡하느냐? 나의 소중한 돈이 들어갔는데 고민을 해야지. 그죠? 고민이 아니고 그 전에 전략을 세워 놓는 거죠. A라는 종목이 이러이러한 종목이라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주가라는 것이 내가 매수하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조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게 내려와서 나의 마음을 내 계좌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너무 나는 깊게 내려오지 않았나요? 네? 네, 깊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미리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금 흔들림이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도 흔들립니다. 사람 마음은. 많이 흔들렸죠. 예,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계획대로 풀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뭐 그런 소리 그만해라. 빨리 차트 보고 이야기하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어쨌든 이 섹터는 뭐 크게 문제도 없고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네.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흔히 말해 쌍봉. 아래에서는 우리가 쌍바닥,
이중바닥, 뭐 짝꿍댕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네. 위에서는 반대로 쌍봉, 지금처럼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림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내려온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최하단부, 9,000원대도 있지만, 이 연말에서 다시 기사회생했던 게 요 자리잖아요.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 종목이 불타 올랐고, 그러다 보니 시청자분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위에서 요쯤에서 뭐 사셨겠죠. 그죠? 네. 맞나요? 그런데 이제 좀 내려오니까 분할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추긴 낮춘 거야.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제가 이제 예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견디셔라. 그러나 추가 매수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더 살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뭐 여윳돈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떠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들어가면 내가 추가 매수라는 건 비중을 더 샀을 때 바로 안 가도 괜찮을까요? 더 사면 더 여기 목매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내가 여기서 좀 더 사서 나중에 먼 훗날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더라. 결국에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물량을 더 사가지고 안 가거나 좀 더 내려와 버리면 상당히 이제 잠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시면 안 네. 되겠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물량 그냥 그대로 홀딩. 가지고만 계세요. 아셨죠? 언제까지요? 뭐 손절하시려고요? 아니잖아. 아니요. 그죠? 네. 홀딩 하세요. 홀딩 하시고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어떤 반등?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반등. 나와야 돼요. 네. 그죠? 근데 이 돌리는 모습은 내일 나와요? 모레 나와요? 언제 나와요? 아무도 모르지, 그거는. 예, 그죠? 예. 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네, 모르죠, 아무도.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또 이쪽에 물량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지금은 네네, 알겠습니다. 견디시고 추가 매수하시면 고통이 더 가중될 수 있으니까 견뎌보시고 나중에 반등이 나선다. 그러면 뭐 박준혁이 말하는 그 시점이 지금인가 싶으면 또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셨죠? 예,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에코프로 HN 네네. 에코프로 62,000, 예, 에코프로 HN 네네. 62,000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고 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에코프로 HN 매수가 62,000원, 비중 20%. 선생님, 네. 뭐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저기 작년 8월 9일 날 샀어요. 작년 8월 9일에 샀다가 수익이 났는데 워낙 에코프로가 좋으니까 나도 좀 많이 먹자 홀딩했는데 다시 내려왔네요. 네. 아니 이게 네. 이제 탄소 배출권도 있고 대기 네네. 오염 방지도 있고 한다 해가지고 네네. 다른 것보다도 더 잘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합치면 신재생에너지인데,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풍력도 있을 것이고, 뭐 태양, 뭐 지열, 수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탄소 포집도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무언가에서 친환경적인, 그죠? 유해가 없는 것들을 이제 탄소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의 섹터는 중장기 관점으로는 좋은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셨죠?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내가 장기 투자하신 거다. 그럼 복지부동 홀딩 하셔야죠. 아 장기 투자는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 2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게 이제 방송에서 네. 좋다는 얘기를 듣고 네. 손절을 해가지고 얘를 샀는데 얘도 또 빠지는 거예요. 갖고 뭐 4만 얼마까지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쭈르륵 올라가길래 네. 저기
그래 일이 좋은 거는 좀 더 가려나 해서 못 팔았어요. 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네.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워낙 바닥권이 워낙 이미 상장할 때 많이 올라갔었어요. 21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매물을 다 흔히 말해 거품이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앞선에 들었습니까?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나면 우리가 이제 고점이 어디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고점 대비 적어도 40에서 50%는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심하면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80%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 즉슨 여기서 상당한 매물이 많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가고 싶어도 쉽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고진감래,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실적과 호재가 받쳐주면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맑음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종목이 왔다 갔다 한다 어떠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방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막상 실전에서는 또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또 계좌가 달라지고 또 시장이 이러쿵 저러쿵 움직이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62,000원에서 손실을 했다가 다시 사고 해서 그래도 40% 정도 수익이 났다가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오히려 40% 손해본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못 팔죠. 속상하고 내가 이거 40%가 수익이었는데 지금 본절이 왔어. 이걸 내가 어떻게 팔아?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가 수익이었다가 지금 본전이 왔잖아요. 나중에 50%, 60%, 70%, 80%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40%가 수익인데 본전이 됐다가 다시 100% 간다고? 자칫 악수, 악수가 아니라 잘못된 수를 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시면 비중이 20%시잖아요. 조금만 한 주만, 10주만 혹은 비중 한 5%만, 10분의 1만 그 정도만 한번 올라왔을 때 한번 팔아보세요. 얼마 7만 원. 정도에? 7만 원. 7만 원이요? 네, 지금 63,000원이니까. 아이고, 감사하죠. 네, 그거 7만. 다 그때 팔아도 한번 생각을 되겠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아니면 6만 8,9,000원 조금 낮출까?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는 다시 갈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맥크림이 또 나올 거예요. 아셨죠? 내려가도 홀딩이고 지금은 홀딩인데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그 구간은 약 7만 원에서 약간 좀 못 미치면 6만 원 후반 혹은 7만 원 초반 정도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수익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궁금해갖고 했거든요. 네. 지금 굳이 부랴부랴 던질 필요는 없고요. 한번 가져가 보시고 수익을 좀 극대화로 감사합니다.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는 네. 네네, 강원 에너지고요. 네, 강원 에너지. 39,000원 20%입니다. 자, 강원 에너지 39,000원, 비중 20%. 네. 이게 왜 오늘 연락 주신 분들 방금 에코프로 HM 빼고는 다들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내려오시네요. 네네,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속상해서. 네. 물론 선생님이 제일 속상하시겠지만 저도 네.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해서요. 좋을까요? 그게 올라갈까 해서 다시 올라갈까. 올라가면 어떻게 이제 홀딩 하시고 예. 버텨보고. 근데 올라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하면 어떨까요? 내일 손절해야죠.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죠, 선생님. 아셨죠? 네. 그래서 꼭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이 죄송합니다. 손실이 30, 40, 50%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손실을 확정을 지어버리면 상당히 내 계좌나 물론 현재 손실 중이지만
손실 중인 거와 손실을 확정 짓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수익 중과 수익 실현도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 80%가 수익이 나다가도 100% 채워서 그냥 꽉 내가 먹으려다가 들고 있다가 본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마이너스 40, 50, 야, 이거 정말 가망이 없는 건가? 하지만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매수도 하면 안 되겠지만 쉽게 매도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선생님 매수가, 흔히 말하는 내 단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신다면 네네. 또 비중도 뭐 조금 있으면 뭐 괜찮아, 상관없어, 아래에서 더 살까? 혹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견디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비중도 적지 않은 추매가 가능할까요? 물량이잖아요. 그죠? 추매는 저는 뭐 못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만, 그러면 한번 요거를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아니네요. 지금은 자,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자, 강원 에너지가 여기가 이제 월봉상에서 상당히 수렴을 했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 네. 요 구간대 이 상단을 뚫고 가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건데, 문제는 지금 하단부까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고 반등 시 추가 매수한 거보다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 가운데 본절,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수해서 내 합 매수 단가까지 올라와주면 털고 나오겠다. 혹은 그 가운데 수익이면 더 좋고, 그죠? 네네. 그게 기술적 트레이딩이 가능하면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유는 지금 비중이 20%신데 39,000원이고 이제 4만 원이라고 뭐 가정을 하에, 네. 지금은 19,600원이면 2만 원이라는 가정 하에, 예, 그러면 똑같은 비중이 들어가야 3만 원이에요. 맞죠? 예, 예, 예. 그럼 그 정도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네. 근데 그러려면 비중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만한 내가 승부수를 띄울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 네. 그죠? 만약에 지금 현재 비중이 5%, 10% 정도시라면 네. 한번 저는 과감하게 한번 때론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이 20%면 적어도 또 똑같은 비중 20에서 혹은 그 이상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3만 원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선생님이 좀 흔히 말하는 탈출 털고 나올 수 있는데, 야, 그게 상당히 쉬운 모습은 못한다, 아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만 원인데, 이제 18,000원 정도, 18,000원 지금 엊그저께 한 18,510원을 찍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시장이 또 흔들어가지고 얘도 18,000원이 깨진다면 한번 투매라든지 물량 뭐야 훌쩍 막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투매. 호가가 워낙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거나 주요 라인을 이탈하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호가 공백이 있으면서 막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차라리 네네. 그때 뭔가를 하시는 게 나아요, 할 거면. 아, 네. 아셨죠?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보수적으로 한번 풀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시고요. 아, 네. 네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올려주셨네요. 대덕전자시고요. 자, 매수가는 22,500원, 비중은 60%시네. 야, 오늘 뭐 상담하신 분 중에 비중이 제일 많으시네요. 60%. 뭐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중 60% 이상 투입을 하셨을 때는 그럴 가치가 있으신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뭐 이렇게 좀 중립적인 멘트를 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뭐 많이 사야 많이 먹죠. 조금 사면 조금 먹습니다. 비중 60% 정도는 때려줘야 수익이 났을 때 제법 수익금도 나옵니다. 그죠? 100만 원 사서 50% 수익 내면 50만 원. 물론 5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요. 50%의 수익률은 상당히
잘하신 거지만 1,000만 원 사서 5%만 먹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만큼 비중을 올리고 또 내가 그만큼 나의 자산을 찍었을 때 흔히 말해 베팅을 했을 때 그럴 만한 종목이냐 첫 번째 그럴 만한 자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비중 60 또는 그 이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흔히 말한 승부를 보는 거니까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도 세웠을 거고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덕전자라고 이제 보면 가격은 22,500원이시고요. 제가 이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크게 저는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왕 배팅하신 거 한번 수익까지 한번 창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하단부 지금 가격대가 크게 연초에 저점 있죠? 17,900원, 약 18,000원이잖아요. 지금 약 2만 원이고 이 라인대만 크게 갑자기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반등은 나올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00원 중반대와 그죠? 그다음 여기 19,000 초반. 그러면 딱 중간값이네요.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가 딱 중간값이네요. 이거 이 가격 일부러 이 가격에 맞추셨나요? 딱 중간값이니까 하단부 예를 들어 우리가 단기 매매한다면 하단부에 매수합니다. 대신에 하단이 이탈하면 손절.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상단이 돌파하면 손절. 이렇게 우리가 박스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박스 구간의 하단인데 이제 와서는 당연히 홀딩을 하시고 다만 그 박스의 중간값, 그 최근의 흐름의 중간값에서는 다시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뚫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 다음 문제니까 이 중간값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에 따라서 한번 비중을 줄이고 한번 다음을 이어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면 또 다음 매주 월요일, 화요일 도너리 스탁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종목 추천이라든지 또 장중에 수많은 이슈와 재료 모멘텀 가운데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노란 톡방에 드리고 또 하나하나 종목별 점검 공부 차원에서 또 해드리니까 오십시오. 핸드폰 여시고 카메라 여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터치하셔서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톡방에 오셔서 투자의 레벨업 투자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박중혁이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우리 도너리 스타, 도너리 포트 편입 종목 리뷰와 또 오늘 탑픽 종목, 내일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도너리 스탁 우리 포트 최근에 포트 편입했었던 종목들을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런 과정들과 또 오늘 제가 뽑아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내일장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시면 차트 화면 보시면서 이어갈게요. SFA라는 SFA 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주춤할 때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5,000원 초반대, 5,180원, 5,000원에 요 구간대에서 좀 매수를 1차 매수를 하셔라. 뭐 그리고 만일 하나 올라가면 우리가
앞서 스탠스 짧게 한번 대응하자. 예. 비중 한 5에서 10% 매수하고 만일 빠져도 괜찮다. 예. 4,000원 중후반부에 제가 또 추가 사인 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자리가 좋으니까 매수하자가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맥자리이다, 괜찮다라고 봤다라고 들어갔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수하고 올라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매수하고 내려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틀을 잡고 가셔야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케이 내가 수익 실현하든지 오케이 더 끌고 가든지 아니면 먹고 나와서 재공략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내려왔다면 지금은 홀딩 다음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SFA 반도체, 저는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 마이크론 상승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 거라는 또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 5, 6 2분기에 정말 빠르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힘이 드라마틱하게 탄력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3분기, 4분기 앞으로 반도체는 이제 슬슬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선 반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 좋아진다고? 그럼 하반기에 매수해야지? 그러면 이미 그동안 주가는 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사면 또 늦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외될 때, 좀 침체될 때 반도체를 공략하는 전략. 다만 지금 현재 증시 흐름을 고려했을 때 한 방에 확 사가지고 많이 먹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부작, 살금살금, 오른발 왼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5,000원에서 추천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반도체가 상승하는 가운데 바로 그냥 수익 실현 사인을 드렸습니다. 수익은 얼마 크지 않아요. 5에서 7%면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번트라도 돼서 1루타라도 출루라도 하자. 그리고 나서 도루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장타를 쳐가지고 2루, 3루 혹은 홈런을 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때론 그런 것도 해야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주력주, 승부주, 배팅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 어떻게든지 수익 실현하겠다, 잔발이라도, 잔발 스텝이라도 짧게라도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오늘 차익 실현을 아침에 바로 수익 실현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내려왔네요. 그죠? 그렇다면 SF 반도체는 또는 또 제가 반도체는 언제든지 한두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하겠다. 그래서 준비하셔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공략할 수도 있고 하셔도 되고 혹은 다음 또 다른 종목으로 제가 반도체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당장 노란 톡방에 오셔서 또 저와 함께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추천주가 SK 바이오사이언스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방송 특성상 그 다음날 시가 추천 사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매수하고 올라간다면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수익 구간에는 또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한번 좀 챙겨주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코멘트 드리니까 어떤 전략을 참고해서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매수했는데 내려간다. 그러면 제가 또 당연히 나몰라라 하면 안 되죠.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오늘 이제 시가에 매수하고요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작은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매수하고 한 4%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한 3.66 매수가 대비 한 3% 정도 수익인데 지금은 홀딩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상단 쪽 약 8만 원 이상대 여기를 좀 바라보자고요. 얼마든지 여기를 뚫고 9만 원 혹은 10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와 준다면 오늘 내일과 모레가 되겠네요. 바로 올라와 준다면 상단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만일 하나 내려온다면 없는 분들은 신규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그러니까 공모가가 65,000원입니다. 공모가 대비 5배, 약 5배가 상승했다가 공모가가 65,000원인데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65,200원. 신규 상장주는 고점을 찍고 어떻게 된다? 제가 앞서도 팁을 드렸잖아요. 그죠? 상장하고 한 80%가 빠져 있는 종목이고 바이오 기업의 우량 기업이고 실체가 있고
그죠?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서 상장을 했고 공모가 대비 5배가 올랐는데 지금은 공모가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바닥을 탐색하는 과정 중에 있다. 충분히 저가 바닥에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또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시고 혹시나 내려온다면 없는 분들 편입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제가 뽑아온 종목은 삼화전기, 삼화 콘덴서 그리고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렇게 삼화 계열사 형제들인데 MLCC 관련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도 탑재가 되면서 전기차의 테마, MLCC 전기차의 어떤 관련된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 3월 이 최근 올해 들어와서 차트를 보면서 좀 이어가 볼게요. 3월 이 6일경에 한번 올라왔거든요. 이때가 이제 한마디로 그 삼성 SDI, 그러니까 전기차 이슈로 계속 계속 이 종목이 이제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죠? 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정말 뭐 이거 볼품 없어요. 볼품 없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올라오고 그죠? 이제 나름 4월 25일에 불끝 한번 올라옵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4월 25일이 현대차 그룹에서 또 투자 그리고 또 4월 27일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접견하는 소식 들면서 이때 이제 4월 중하순 경우에 2차 전지뿐 아니라 전기차에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다가 5월 초에 갑자기 이제 히토류를 대신할 수 있는 페라이트 이슈가 됐는데 삼화 콘덴서, 삼화 전기, 삼화 전자 이 이제 삼형제 중에 삼화 전자가 계열사인 삼화 전자가 그 페라이트 코어 양산 및 공급 이력이 좀 나오면서 삼화 전자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삼화 전기 역시 2연상 그냥 상한가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가 2방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죠. 가격 조정이 줄줄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보면 첫 상한가가 나왔었던 자리에 딱 중간 지점 그리고 이평선으로 보면 일봉상 20일 이평선에서 딱 어제 오늘 스탑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내일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그러니까 급등 세력 종목 중에서 일단 페라이트 관련주가 있고 또 전기차 이슈가 있죠. 그런 가운데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하락, 반등이 있었어야 하는데 반등이 크게 없었어요. 살짝 이런 거 반등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런 반등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더 내려온 거죠. 기술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 현상의 어떤 강세를 보이고 요쯤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한번 더 내려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 이하는 충분히 한번 매력이 있겠다라는 거고 다만 나는 이런 급등 세력 종목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얼마든지 뭐 종목 제가 또 드리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이어가시면 되고 반도체도 있고요. 다만 이제 급등 세력 주를 하실 때는 하단부까지 하단부 단기적으로 이 하단부가 중요하니까 하단부 이탈을 한번 잡고 내일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화전기, 전기차 MLCC 관련주고 또 최근에 페라이트로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가격 조정이 충분히 눌림목이 잘 나왔다. 그래서 내일 한번 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이 정도인데요. 내일 이제 시장은 또 어제와 오늘 또 오늘과 내일 계속 냉탕, 온탕, 냉탕,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좀 여유 있게 길게 좀 바라보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